기업의 AI 전환, AX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많이 쓰게 할 것인가를 넘어 AI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로 말입니다. 양적 도입에서 ROI 제고로 AX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7 AX 전략 컨퍼런스. 27년 새롭게 제기되는 AX 과제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참조하세요. D램을 쌓은 게 HBM인데 하이닉스는 용량이 10배 더 크게 낸드 플래시를 쌓자고 한 게 이제 HBF, GHBM이라고 삼성이 주장하는 구조인데 GPU 위에 HBM을 놓아버리자. 아쉽게 저는 GPU 위에 HBM을 쌓으면 GPU가 뜨거워서 메모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THBM을 연구합니다. 뒤집어서 HBM을 쌓고 그 위에 GPU를 놓자는 거예요. 거꾸로. 네. 맨 위에 GPU가 있으면 거기 냉각팬을 돌리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얼음을 얹는 거군요. 머리 위에다가. 엔비디아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방식이 있어요. 쌓지 않고 외부엔 eSSD라는 게 있습니다. 낸드인데 USB 꼽듯이 외부의 스토리지를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공급. GPU는 이제 거의 발전이 저는 멈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의 메모리 팩토리라고.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입니다. 지난 8월 4일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는요. FMS, 그러니까 Future of Memory and Storage 2026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서 HBF로 메모리 월을 넘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글도 참석하고 또 샌디스크도 참석하고 뭐 내노라 하는 빅테크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삼성전자는 GHBM이라고 해서요. HBM5보다도 성능이 훨씬 뛰어난 그 인공지능 가속기 바로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하는 이 3차원 D램 기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고, SK하이닉스는 샌디스크하고 구글하고 같이 이 HBM 이후의 HBF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HBM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고 또 HBF를 먼저 주장을 하신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오늘 이 주제가요. 네. 다 김정호 교수님께서 사전에 그 통찰력으로 세상에 계속 강조하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리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1996년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막 등장할 때니까, 그렇죠. 네. 인터넷 할 때 뭐 파일을 주고받으려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한테도 저장하고 통신할 때 저장하고 수신하는 사람이 메모리 늘어가겠다 그런데 계속 메모리를 했는데 AI를 만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그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HBM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HBM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HBM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느냐. 왜냐면 일반 시민도 알 주제를 우리가 해서 잘할 수 있겠나. 삼성과 하이닉스는 뭐 수백조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공장 짓고 하는데 우리 열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거 해서 되겠냐. 우리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냥 하재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HBM, HBF도 있고 뭐 다양한 변종이 나오는데 저희도 계속 이름 붙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반도체 기술의 끝은 어디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 HBF, 그러니까 High Bandwidth Flash,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어떤 문서를 이렇게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뭐 몇백 페이지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이 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전에는 간단한 질문만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문서도 찾아서 보고 답을 하기 전에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그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넣는 문장은
HB 뭐야 하고 5자 6자 주지만 그 실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만 토큰에서 수백만 토큰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큰이 늘어나면 GPU하고 HBM이 해서 이제 AI 계산을 하는데 계산량이 그거에 비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전에 나왔던 AI가 GPT는 뭐 토큰이 1000이었는데 요즘 100만이다 그러면 토큰 수가 1000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주려면 메모리 용량이 1000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 속도도 1000배가 돼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숏텀 메모리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한 일을 내일도 기억해야 되고 모레도 그래야 똑똑한 AI가 되니까. 그래서 숏텀 메모리는 이제 D램 계열, HBM 계열인데 롱텀 메모리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는 장치가 또 낸드 메모리가 필요해서 그게 또 요즘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보니까 AI의 지능은 메모리 용량과 속도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입력 토큰을 넣었을 때 중간에 그 AI가 자기네만의 언어로 한번 번역을 해요. 그걸 KV 캐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백 배, 수천 배 늘어나는데 전에는 그거를 HBM에다가 저장했는데 HBM으로 용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GPU 옆에 뭐 8개, 16개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용량의 메모리는 없을까?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HBM은 이제 D램을 쌓은 건데 D램보다 용량이 한 10배 큰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예요. 네. 그거를 쌓자. 그래서 제 평생의 기술적인 주장은 쌓자 계속. 쌓자. 아파트처럼 쌓자. 자꾸 쌓자. 이 공간적으로 평면상에서는 더 이상 집적도가 안 나오고 용량과 속도가 안 나오니까 쌓자. 그런데 이제 D램을 쌓은 게 HBM인데 용량이 10배 더 크게 낸드 플래시를 쌓자고 한 게 이제 HBF.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시점이 온 게 작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KV 캐시 컨텍스트 길이가 왕창 늘어나기 시작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추론이라고 그래요. 네.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론이 중요한데 추론이 헐루시네이션 없이 거짓말 안 하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 여름부터 KV 캐시를 저장하는데 HBM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HBF라는 걸 딱 생각했는데 거의 동시에 샌디스크 하이닉스가 또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하고도 미팅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자기네 둘이서 미국에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하고 이제 둘이서 이 HBF를 양산하기로 양산하기로는 작년에부터 하고 최근에 이제 표준화 발표하고요. 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케팅하는 게 이제 네. 그걸 쓸 커스터머들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하고는 물밑에서 기술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빠른 메모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용량의 메모리도 함께 필요해졌다. 그래서 HBF가 이제 이거를 해결할 해결사다. 이런 설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걸 이제 그러면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는 하는데 삼성은 또 포지션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써주는 GPU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가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콧대가 높아서 HBF까지 써야 되면 너무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그걸 안 써보려고 해요. 그런 표준화가 있어요. 구글은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제가 같아요. 받은 느낌은 구글과 AMD 뭐 또는 LPU라고 저 추론 전문용 칩인데 이런 회사들이 타겟으로 해서 지금 표준화를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이 HBF를 안 쓰고 어떤 기술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음이 복잡한 거죠. 안 그래도 하이닉스가 다 돈 벌고 자기네들은 뭐 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국도 오고 그러는데 또 여기 삼성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낸드 플래시를 하니까 언제든지 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쌓지 않고 외부에 ESS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낸드인데 HBM처럼 고층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지그재그로 지어가지고 약간 값싸게 짓는 뭐 연립주택 같은 방식이 있어요. HBM처럼 고층 건물은 아닌데 그래서 그 ESSD를 조금 변형해서 용량을 높인 다음에 USB 꼽듯이 외부의 스토리지를 광통신으로 연결해서 공급. 저는 GPU 옆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 된다. 그래야 속도가 나기 때문에 GPU 성능이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거를 피해가면서 뭐
광이나 아니면 구리를 통해서 외부에 큰 뭐 수백 테라바이트 용량을 해고 거기서 땡겨 쓰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낸드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샌디스크나 키옥시아나 뭐 삼성이나 다 요즘 낸드 네.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젠슨 황이 그래서 광통신 자꾸 그러는군요. 네. 제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놓고 고속도로 천차선 하는 HBM 구조로 가야 되는데 비껴가다 보니까 속도 높이는 방법은 빛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자꾸 업체들하고 일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 그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FMS 2026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는 HBF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그거를 발표를 했고요. 구글 샌디스크하고 같이. 삼성은 이 HBM5보다도 뭐 성능이 좋은 ZHBM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HBM이든 HBF든 메모리가 하여튼 그 인공지능의 GPU는 이제 거의 그 발전이 저는 멈췄다고 봐요. 아, 한계 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AI 컴퓨터나 계산의 혁신은 메모리에서 이렇게 온다고 보는데, 메모리가 필요한 게 용량을 높이거나 속도를 높이는 그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두 개를 곱하기 때문에 속도도 높고 용량도 높은 건데, 자, HBM을 이렇게 쌓았는데 GPU 옆에 HBM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GPU한테 보내려면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옆으로 도로를 가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1024차선이나 2048차선 하는데 도로에 더 이상 차선폭을 못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GPU 위에 HBM을 놓아버리자. 그러면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고 그러면 속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GHBM이라고 삼성이 이제 주장하는 구조인데, G는 뭐냐면 우리 3차원에서 X, Y, G니까 G는 우리 중고등학교 배울 때 버티컬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G 방향으로 쌓았다. 그런데 아쉽게 저는 그거가 본질적인 디렉션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GPU 위에 HBM을 쌓으면 GPU가 뜨거워서 메모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계산하는 뭐 예를 들면 LPU라고 부르기도 하고 NPU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재미있는 기술로 슬쩍 보여줬고, 진짜 중요한 기술은 그런 데서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THBM을 연구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외부로 발언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는 뒤집어서 HBM을 쌓고 그 위에 GPU를 놓자는 거예요. 아, 거꾸로. 네. 그러면 맨 위에 GPU가 있으면 거기 냉각 팬을 돌리면 냉각을 시키기 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얼음을 얹는 거군요. 그런 거죠. 머리에다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심장이 열이 나는데 머리에 놓으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여튼 냉각기는 데이터 센터의 구조적으로 위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위에 붙이고, 그러니까 뒤집은 형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처럼 군집을 만들어 갖고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신나는 건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디자인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니까 뭐 속도는 납니다만, 그래서 그 삼성이 GHBM이라는 거는 HBM의 용량은 웬만한데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아래 위로 쌓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GHB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뒤집어서 THBM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CHBM이라고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CHBM은 뭡니까? 커스텀 HBM이라고. 수요자에 따라서. 제가 그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메모리는 항상 표준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만들면 값싼 거 사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공급자를 길들이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은 사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시장인데, 이제 HBM의 그 베이스 다이에 계산기 기능이나 CPU 기능이 들어가면 그거는 옆에 있는 GPU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돼요. 서로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고 커스텀에 맞춤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몇 개를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을 계산을 다 하고 설계와 생산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롱텀 어그리먼트가 되고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HBM을 CHBM이라고. 그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점점 패키징, 뭐 ASIC, 뭐 칩렛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졌는데 HBM으로 한 개의 패키지로 하자. 그래서 용량과 밴드위스도 가지면서 그래서 전에는 메모리가 CPU나 GPU 시스템 반도체 옆에 액세서리로 붙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걔네들을 안에 끌어들이자. 그런데 그렇게 3차원적으로 건축하려는 기술이 패키징이 돼서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GPU 시대는 이제 거의 한계에 온 것 같다. 그러면 이 AI 반도체의 승부는 이제 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네. 저는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GPU에서 메모리로 넘어왔다. 메모리 다음으로 가면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모리 안에 CPU, GPU 다 넣자. 그러면 그게 시스템이 되니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있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는 뭐 알고리즘도 있고 모델도 있고 컴파일러도 있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메모리, GPU, 공정 디바이스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다른 말로 버티컬 스택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잘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걸 다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는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시대, 또 AI 인프라 시대, 뭐 AI 팩토리 시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AI 반도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AI의 본질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모델은 거의 차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거나 중국에서 나온 얼마 전에 키미 K3도 발표됐고 또 국내에서도 발표되지만 오픈 소스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AI의 그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게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AI 모델이 아니고 이제는 인프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돈을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70만 원은 다 인프라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잘 없는 장사가 돼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 남기는 방법이 이제 에이전트 커머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재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메모리하고 전력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 중요해지고 전력이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의 메모리 팩토리라고 저는 요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젠슨 황은 그거를 AI 팩토리라고 얘기하던데 그 AI 팩토리 열어보면 메모리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메모리 팩토리가 되고 거기 이제 전기가 있게 되는데 메모리와 전기가 AI의 기술의 핵심이 되는데 그걸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AI는 결국 자본의 싸움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자본의 싸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으로 지금 사실 한국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자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 HBM에서 HBF로 그리고 또 이제 광반도체 또 뭐 AI 인프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초크 포인트를 탁 주려면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는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HBM도 있고 HBF도 있고 HBS도 있게 되는데요. 그 메모리 전체를 우리만이 가장 값싸고 고성능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하면 어느 국가도 AI를 하려면 우리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고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자체 모델도 갖고 그 모델 기반으로 사업화까지 우리가 해서 전체 구조를 다 갖자. 예. 근데 그 사업화하는 방법이 제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TV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AI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하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걸 쓰지 말고 그렇게까지 가고 우리가 메모리에 전력 시스템까지 있으면 일정 부분 풀스택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나 기업적으로 보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메모리이지만 메모리를 전력 인프라까지 확대하고 위로는 모델 서비스 수익 모델까지 갖고 가서 우리가 전 세계 풀스택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과
견주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면 3대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